그래서 319페이지 거기 2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 외울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걸 불공이라고 하는데 요거 종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미리 좀 외울 거예요, 요게. 왜냐면 저희 그 다음 주에 분기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종류는 원래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외울 건 네 가지예요.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연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용한 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접대 관련된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접대비라는 게 국가 입장으로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대가 결론적으로는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봐달라고 얘기하면 잘 안 봐주죠. 그래서 뭐를 줘요? 뇌물을 먹이든가 술을 사 먹이든가 그러잖아요. 그게 접대비입니다, 실제. 근데 왜 문제냐면 만약에 내가 저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은 저거 뭐냐 건설 쪽이에요. 근데 1억짜리 건설을 내가 갖고 오려고 500만 원을 뇌물을 매겼어. 그러면 1억짜리 건설이 아니고 9,500짜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뇌물 먹인 건 내 돈이니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대라는 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론은 뇌물 많이 먹인 놈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능력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빼줄 거야. 그 다음에 업무무관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된다 그러면은 사돈의 8천부터 별의별 거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있는 것만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안 빼주겠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영업용 소형 승용차 없어요. 저희 공부할 때는. 이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런 데에서만 인정해줘요.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그러니까 꼭 업무에 승용차가 필요한 업종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런 데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권장하죠. 그래서 경차는 괜찮아요. 그래서 경차 제외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승용차는 8인승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봉고차는 괜찮아요. 봉고차는 9인승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8인승까지는 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거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냐면은요. 국가에서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승용차 가지고 일하기도 하지만 엉뚱한 데 쓰는 승용차들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나라 외제차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숫자로 봐갖고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 아니면 사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차 많이 갖고 있어요? 외제차. 근데 이 외제차를 가지고 일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일 외적으로 쓰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차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승용차 너네 이거 꼭 업무한 데만 쓰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꼭 1000cc 넘는 거 아니어도 업무는 볼 수 있잖아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거보다 큰 거는 인정 못 하겠다. 왜냐면 기름도 안 나. 땅덩어리도 좁아.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 제재를 가하는데 이렇게 가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1000cc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사장님인데 뭐냐
직원들은 막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사장인데 마티즈 끌고 다녀. 그러면 직원들이 욕해요. 저 새끼 저 돈 벌어갖고 엉뚱한 데 쓴다고. 예. 우리 거래처에 갔는데 내가 마티즈 끌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 거래처 사장이 낮게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모르겠어요. 외국은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놀러만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이 예전에 제 조기축구 했을 때 아는 형 하나가 차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공차고 있는데 저는 이제 후보였으니까 바깥에서 구경하면서 형 하나랑 대화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새끼 저거 차 잘못 산 거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 주는 사장이야. 근데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일 받는 사장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 적게 준대요. 실제 그렇대요. 왜냐면 저 새끼 돈 벌었네? 내가 국산 차 끌고 다니는데 저 새끼 벤츠 끌고 다녀? 그럼 저 새끼한테 일을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된대요, 진짜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차 끌고 다녀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 2대 끌고 다녀요. 거래처 가는 차, 딴 데 가는 차. 실제. 왜냐면 진짜 안 좋게 본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세금 안 내서 안 돼요. 세금 안 내는 건 빼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빼주면 세금 내. 이런 구조인데, 빼줬더니 세금 안 내네? 그러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토지도 면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외워갖고 오시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요것도 약간 세무 쪽하고 연관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타 경감공제 매입세액 첫 번째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원래 신고는 2가지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전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신고는 종이로 신고하는 거고 전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종이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게 좋죠. 왜요? 일단 사람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종이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옮기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 다음에 종이에 있는 걸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그냥 데이터만 받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잘못한 거죠. 왜냐면 우린 그냥 데이터만 받아서 그거 갖고 처리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요. 사람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통해요. 좋은 거 있으니까 쓰세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아니면 돈 많은 회사들이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퍼줘요. 아니면 뭔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쿠팡 이츠도 처음에는 혜택 많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가격이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맞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식당 사장님들 중에서 배달도 같이 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쿠팡이츠나 그런 쪽에 나가는 비용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배달이 아주 많은 집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배달이 어설프게 있는 집들은 남는 것도 없대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4,000원 내 그러면 식당도 4,000원 이상 돼요. 공짜 아니에요. 식당도. 식당에서도 수수료도 내고 또 한 건당 얼마씩 또 따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크게 없대요. 실제 많지 않으면 그 매출액이. 그래서 쓰게 만들려고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확정 신고당 10,000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들고 가면 빼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얼마 빼줘요? 10,000원 빼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고 가요? 아니죠. 들고 가면 시간도 들죠. 근데 교통비도 들어가죠. 근데 전자신고하면은 10,000원 빼준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꼬시는 거예요. 야, 종이 갖고 오지 마.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훨씬 더 어때요? 편해. 그 대신 10,000원 빼줄게. 그러면 사람들 씁니다. 왜냐면 내가 혜택 더 받으니까. 근데 이 10,000원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미끼예요. 미끼. 10,000원이면 솔직히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안 들어가고
10,000원도 빼주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 이것도 나중에 외우긴 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다 현금 박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건 파시는 분들이 다 세금을 줄여서 냈어요. 다 신고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1,000만 원 팔았으면 1,000만 원이라고 신고 안 해요. 막 800, 700 이런 식으로 축소 신고를 합니다.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나온 게 신용카드예요, 실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된 거죠. 왜냐면 기존에는 만약에 현금으로 해갖고 숨겼어. 근데 카드는 못 숨기잖아요. 근데 요즘 웬만한 식당은 거의 90% 이상 뭐예요? 카드예요. 현금 내는 사람 있긴 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 가보시면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붙어 있어요. 현금을 사랑합니다. 네, 뭘로 내란 얘기예요? 현금으로.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현금으로 내면 5% 깎아줄게요. 이런 데들도 있어요, 실제. 원래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거 신고하면 걸려요. 네. 근데 나는 현금으로 내는 게 더 싸니까 현금으로 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냥 현금 없으면 카드로 긁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네. 왜요? 오픈이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내라고 했더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부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만 돼요. 법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 빼주고요. 요번 시험에 나올지 올해 한번 나올 확률이 있는 게 500만 원 잘 받으세요. 작년까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혜택이 좀 줄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혜택을 좀 많이 주다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혜택을 뭐예요? 줄여요. 네. 그래서 작년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에서 봤더니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투덜대.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 카드로 팔잖아? 그럼 거기에 1.3%만큼 빼줄게. 1년에 얼마까지요? 500만 원까지. 그러면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500만 원만큼 세금을 꽉 채운다라고 치면 500만 원만큼 덜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퍼주는 건 없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 많이 내니까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되는데 다 빼줄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TV 같은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전기라도 쓰잖아요. 뭐 혜택 받았다라고 해도 일부라도 내죠. 과자 사 먹잖아요. 과자에도 부가세 있다고요. 많이 안 내는 것 뿐이지 조금씩이라도 다 내요. 근데 뭐 세금을 안 낸다는 등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뭐 의무가 없댄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맞대.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대. 없어요, 아무도. 세금 안 내고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저기 산골 가고 전기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자급자족 해야 돼요. 겨울에 나무 떼고, 예. 여름에 모기하고 싸우고. 모기약도 뿌리면 안 돼요. 모기약도 과세라고요. 부가세 낸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국가가 잘못된 놈이야, 저당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계셔갖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국회의원 되든 누가 대통령 되든 안 바뀌니까. 근데 바뀌는 건 있어요. 뭐는 있냐면 어느 쪽에 좀 더 치명상을 입히냐, 어느 쪽에 좀 더 도움이 되냐, 그건 있는데 일반적인 서민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누가 정권 잡는다 그래서 뭐 집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거 있겠어요? 다 똑같지.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실 거는요, 324페이지는 저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있어요. 3번에. 무슨 사업자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한번 적어드린 적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1번 신고한다. 근데 개인 사업자도 세금은 4번 내요. 왜 4번 내냐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은 예정 신고납부가 아니에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있으면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걸 고지납부라 그래요. 신고납부는 내가 체크해갖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예정신고 때 고지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요. 그러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니까 2분의 1이면 반이죠.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3개월치 이 정도 내면 될 거야. 왜냐면 너네가 저번에 6개월 동안에 얼마 냈어? 그러면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요 정도 내면은 너가 3개월 동안 번 거랑 비슷할 거야. 라고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 고지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해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30만 원이면은 고지서 발송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셨어.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왜 우리 요번에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신고한 거를 봐서 반으로 잘랐더니 2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사장님이나 아니면 거래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금액이 작아서 요번에 뭐 할 거라고요? 안 날라올 거라고. 너무 적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도 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내려면 어쨌든 인건비 들어가죠. 우표로 보내야 되잖아요. 또 어쨌든 그런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안 되면 안 보내준다. 30만 원. 그래 30만 원 넘으면 고지서로 날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큰 2번에 보시면 경정이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경정. 그래서 보시면은요, 325페이지에 경정. 경정은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경정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있어요. 결정은 무신고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경정 그러면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그러면 오류나 탈루란 얘기는 신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결정은 아예 무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결정돼 버리면은요, 세금 왕창 내야 돼요. 왜냐면 국가가 어떤 곳입니까? 무신고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신고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신고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죠? 그래도 참고로 무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었었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매출만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20만 원 낼 수도 있고 2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5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쓰거나 격리 직원을 쓰는 이유가 신고를 놓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나마 놓쳤으면 빨리 확인해서 뭐 하면 되죠?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신고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 10만 원이면 막을 게 50만 원, 100만 원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줘가면서 세무사 사무실 쓰고 격리 직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가 모든 사장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1인 사업자 아닌 이상 1인 사업자이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다 어떤 일을 하라고 다 직책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일을 사장님이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326페이지 환급. 환급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환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급이다 그래서 일반 환급, 빨리빨리 주겠다 그래서 무슨 환급이요?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인데 조기 환급 받으시려면 수출이나 시설, 설비 등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혜택은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기 환급에 해당되시면 매달 해도 되고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 해도 돼요.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환급은 돌려주는데 몇 달 걸려요? 한 달.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빨리 돌려주니까 반인데 조기 환급 해주는 경우는 수출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혜택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기계를 산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설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주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취업률, 결혼율, 출산율. 맞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일해야죠. 그냥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어쨌든 국가가 돌아는 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 뭐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그 세 가지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많아. 어르신들 그냥 살아요? 아니죠. 국가에서 계속 기본 그 뭐냐 기초연금도 드리죠. 기초연금도 어쨌든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되실 분들의 인원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있어. 국민연금 나가잖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나오냐면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근데 국민연금 개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개혁하는 순간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시설 설비 투자하게 되면은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기계 같은 거 샀어. 그럼 기계 사면 한 명이라도 취업이 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기계 같은 게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데 15일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부가세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해도 되고요.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원래 기본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이죠? 네 맘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 3월부터 4월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이 두 가지를 섞는 것만 아니면 3개월 안에서 맘대로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돌려받을 게 10억이 있어. 근데 2달을 더 기다려야 돼. 그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해갖고 빨리빨리 돌려받아. 왜냐면 너는 국가 발전에 뭐를 했으니까 도움을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잖아요. 도움 주면은 혜택 줘야 되죠. 네. 근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혜택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30일. 그냥 국내에서만 사고 팔아. 그리고 국가에서 봤을 때는 국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보탬은 안 돼요. 솔직히. 국내 거래는 그냥 돌아만 가도록 국가에선 솔직히 그렇게 돌아만 가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이 최대 목표는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툭 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분기에 아니면 이번 연도에 수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왜 나오겠어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뭐한 나라니까 중요한 나라니까 나오는 거죠.
국내 거래 어쩌고 저쩌고도 나오긴 하는데 수출보단 덜 나와요. 예, 아마 뉴스 계속 보고 있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은 국내 내용보다는 예, 수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이 좀 중요한 나라라.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놈의 러시아. 러시아 길어지면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안 가는 거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요? 가봤자 적자야. 남는 거 별로 없어. 지금도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어쨌든 과거보다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뭐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듣는 얘기 보면 기름값이나 인건비나 뭐 밥값이나 이런 건 올랐잖아요. 예. 근데 화물 운송료는 그닥 안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안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뭐 트럭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나 이런 걸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업체에선. 왜냐면 돈 적게 들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땡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쓸데없이 말만 많아서. 간이과세자는 개인.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으신 분이요? 8천만 원보다 작으신 분.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보다 작으면 뭐만 발행하면 된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보다 작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까지.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론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조금 설치를 좀 할게요. 교재는 어디 핏이냐면은요, 저기 어디냐, 345페이지 핏이에요. 근데 밑에 페이지가 없어요. 오늘 세팅 잡으면 아마 얼추 끝날 거예요. 입력은 월요일부터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할 거고, 345페이지 핏이고요. 설치해야 될 건 두 개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프로그램.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실기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 가서 까시는 거예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우리 원서 접수한 데 있죠?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해본 결과 이런 쪽은 네이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네이버를 많이 쓰나 봐요. 다음에다 치면 잘 안 나와. 이게 참 희한해요. 확실히 검색은 네이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이거는 아이디 비밀번호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도 이거 설치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K랩 수업용 다운로드.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되냐면 요거 설치하시면 얘가 나올 거예요. 여기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바탕화면에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하신 분들은 요거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왜냐면 기출문제 때는 솔직히 집에서 들으셔도 크게 지장 없는데 처음 입력할 때는 뭐 이제 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 분도 계시긴 하니까, 근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문제인데 다행히도 교재에 적혀 있긴 합니다. 교재 34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보시면
백데이터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백데이터 무슨 노드요? 다운로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이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한다 그랬는데 안 하셨네요. 일을.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여기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웹파드라고 치세요. 거기 있어요. 나눠드린 게 아니고 교재 3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웹파드 접속 방법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웹파드 들어오시고요. 여기 웹파드라고 치면 여기 웹파드 떠요. LG가 사가셨더라고요. 원래 LG 거 아니었는데 LG가 몇 년 전에 사가셨어요. 웹파드를. 여기 누르시고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로그인에다가 AT2080 그리고 교재 다 있습니다. AT2080의 패스워드는 1234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으시고요. 그래서 AT20801234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2년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패스1 시리즈 백데이터 폴더라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전산회계 몇 급이에요? 1급이죠. 그래서 여기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 누르시고 요거 있어요. 작업대기라고. 얘 내려받아 주세요. 그냥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내리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눌러 주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 받으신 분들은 요거 exe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exe 파일이에요.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까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제 거 잠깐만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컴퓨터마다 다 다른데 혹시 요런 거 뜨시면 실행 안함 누르면 실행 안 돼요. 여기 추가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컴퓨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본인 컴퓨터의 보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뜨시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은 여기 추가 정보 누르시면은 실행이라고 떠요. 근데 이게 컴퓨터마다 약간씩 모양이 다 달라요. 왜냐면 갖고 계신 그 버전마다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을 뭘 걸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시면 요런 게 혹시 뜨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여러분 요게 마지막에 뜨시면은
90%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이상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뜨시면 잠시만요. 여기 요거 있어요. 추가 작업. 그럼 여기에서 이 파일을 안전한 것으로 보고 보고 말고 뭐더라? 이런 잠시만요. 예정 데이터는 요거잖아요. 여기 예전에 받아놓은 거 있었는데 지금 이건 안 열려요. 이거는 안 열리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면은 쭉 올라가서 요거 뜨잖아요. 여기 눌러서 유지. 그다음에 여기 눌러서 그래도 계속. 그러면 이렇게 파일별로 바꿔요. 그러니까 강제로 열어야 돼요. 왜냐면 저거 자체가 윈도우즈에서 허락받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저기 출판사에서 만든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저기 추가 정보 누르시고. 그다음에 시험. 네? AT2080 다시 쳐버려요. 1, 2, 3. 진짜 모르네. 6번 문제. 이게 저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똑같은 IP로 여러 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되신 분들은 꺼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하냐면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로그램 있죠. 네, 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아니면 그 자리는 제가 저거 USB로 옮겨 드릴게요. 어쨌든 연습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내 USB 또 어디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 있으세요? 회사 등록. 요 프로그램 키시면은 오른쪽 밑에 회사 등록이 있어요. 요거는 월요일 날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회사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다운받은 거 있죠. 그거 갖고 설치하시면 저장만 돼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 저장만 되면 안 되잖아요. 불러오기를 해야 되죠. 그 불러오기가 요거예요. 회사 코드 무슨 생성이요? 재생성.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잘 된 거냐면은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3300 금강제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00 금강제화를 눌렀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2022년으로 나오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월요일 날 잠깐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설치 연습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웹하드 가서 받지 마시고 다운로드에 가면은 오늘 받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고 이제 안 되신 분은 연결하시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IP가 몇 개 물리면 튕길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웹하드 이게 너무 많은 사람 쓰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줌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실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기 미리 말씀드리는데 빠르면 하루, 늦으면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끝나요. 예,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실기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신 분들은 제가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신호로 퇴실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 놓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신호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